자, 이번 시간에는 과학 지문에 대해서 수업을 할 텐데, 지난 시간에 첫 시간에는 우리가 그 행복과 쾌락의 문제였던 인문학 지문이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사회 지문이었던 사회적 촉진의 문제에서 다루었고, 오늘은 과학 지문이야. 이제 다음부터 뭐 기술 지문, 예술 뭐 이렇게 쭈루룩 나갈 텐데, 잘 듣고 그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선생님이 뭘 했었냐면, 어떻게 읽을 것인지를 연습을 계속 따라하라고 했었어. 제발 좀 잘 따라하면서. 그리고 메모하는 것. 그때 두 가지 했었지. 첫 번째는 줄을 치고 확인을 하고 문단별로 가리고 읽는 거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문단 내용을 다시 가리고 요약해 보는 거 두 번째였어. 그런 것들 따라하지 않으면 오늘 이 글도 되게 쉽고 평범해. 근데 그 어떤 원리를 딱 하나를 놓쳐. 그런 연습들을 해야 되니까 잘 따라합시다. 흔히 식사를 하고 졸음이 오는 것을 식곤증이라고 한다. 밥을 먹으면 정말 자연스레 잠이 오게 되는 걸까? 음식을 섭취하는 것과 잠이 드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고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의 종류가 잠이 드는 데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자, 읽는다는 뭐 되게 내용이 딱 봐도 우리가 그냥 사실 여기가 눈에 너무 빨리 들어와. 그지? 식사와 그 다음에 졸음의 관계. 라는 게 너무 빨리 들어오는데 하나 더 있지. 음식의 종류가 잠이 드는데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까지가 있네. 그치? 자, 세 줄 읽었어. 딱 세 줄. 문장도 세 개밖에 안 됐어. 처럼 가리고. 빨리 떠올려 봅시다. 머릿속으로. 대답은 안 해도 좋으니까 한번 떠올려 봐. 야, 다들 화면 켜봐. 화면 켜봐. 출결 다시 확인하게. 얼굴 화면 다 켜봐. 비디오는 내리고 화면 다 켜봅시다. 은규, 채은이, 승민이 얼른 화면 켜. 화면 안 켠 사람들 수업 안 듣는 거로 결과 처리할 거야, 이거. 은규랑 승민이도 얼른 화면 켜. 은규야, 화면 켜라, 얼른. 자, 다시 돌아와 봅시다. 일문단 세 줄 읽었어, 우리가. 그지? 세 줄. 자, 일문단은 무엇과 무엇의 관계? 식사와 졸음의 관계에 대해 다루었고, 어, 사실 여기 내용은 식사를 하면 딱 한 줄만 쓴다고 하면 사실 이 말이 눈에 빨리 들어오긴 하지. 식곤증에 대해서 다룬다라고 하고 있긴 한데 식사와 졸음의 관계였고 식사를 하면 졸음이 오는 이유. 그지? 요 말은 다시 돌아가 보면 식사를 하면 졸음이 오는 이유에 대해 다룬 거고 하나 더 있었지, 그지? 음식의 종류가 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영향은 무엇인지 여기까지 세 줄이지만 다 찾아냈어야 해. 물론 이 단어가 눈에 빨리 들어오긴 해. 식곤증이라는 단어. 근데 그 단어를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니었어. 단어가 아니라 이 질문의 핵심은 그걸 하면 얼마나 빨리 이렇게 잠이 오느냐 식사를 했을 때 그걸 묻고 싶은 거였어. 자, 다시 제시문 돌아가 봅시다.
집중해서 잘 들읍시다. 음식을 섭취하고 나면 우리 몸의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된다. 부교감 신경계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 활성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몸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자율적으로 활성화되는 신경계이다. 그러면 여기는 이런 뜻이 되겠네, 그지? 음식 섭취, 부교감 신경의 활성화. 근데 문제는 부교감 신경계는 자율적으로 활성화된다. 근데 이 말은 이 앞의 내용과 연결해 보면 음식을 섭취하면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되고 그로 인해서 아마 졸음이 오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자율적으로 활성화된다. 즉 결국 식사 후에 졸음이 오는 것은 우리가 의지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이렇게 신경계에서 작용하는 활동이다라는 걸 요 두 문장하고 요 앞에 내용하고 연결지어서 이게 추론이야. 가리고 읽어서 찾아내야 되는 추론. 알 수 있는 거야. 근데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되면 소화기관이 활성화되고 몸은 전체적으로 휴식을 취하기 위한 준비를 한다. 구체적으로 심박수가 떨어지고 호흡률도 낮아진다. 그리고 소화기관으로 흐르는 혈액의 양이 증가하고 소화액의 분비량이 증가한다. 이처럼 심박수와 호흡률이 낮아지고 혈액이 뇌나 근육보다 소화기관으로 더 많이 흐르게 되므로 피곤하고 졸린 느낌이 들 수 있는 것이다. 요 내용이 되게 정보량이 많네. 그지? 요 내용이. 근데 여기 사실 찾아냈어야 될 기본은 순서대로 쳐보면 요거야. 뭐냐면 음식 섭취 이로 인해서 무엇? 부교감 신경계 활성화.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되면 무엇이 된다? 소화기관이 활성화된다. 사실 인과관계는 요 세 개야. 음식을 섭취하면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되고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되면 소화기관이 활성화된다. 그래서 결국 무엇이 온다? 잠이 온다. 여기 피곤하고 졸린 느낌이 든다. 이게 지금 순서대로 연결되어 있는 거지. 인과관계가. 음식 섭취, 부교감 신경계 활성화, 그 다음에 소화기관의 활성화, 다시 피곤하고 졸린 느낌. 요렇게 지금 인과관계가 성립했던 거야. 이 인과관계, 이게 정보량이 많다 보면 이런 걸 놓쳐. 그러니까 숲은 안 보이고 나무만 보여가지고 이런 것들을 자꾸 놓치게 되는데 이게 평소에 연습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야. 음식 섭취를 했고 그로 인해서 뭐하고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다시 소화기관이 활성화되면 피곤하고 졸린 느낌이 든다. 근데 그 사이에 있었던 정보가 이거지. 소화기관이 활성화되면 휴식을 취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심박수가 또 이 휴식을 취하기 위한 준비가 바로 요거지. 심박수가 떨어지고 호흡률이 낮아지는 것. 요 말은 요 말이었던 거야. 이 말. 휴식을 취하기 위한 준비. 그게 바로 뭐냐면 심박수가 떨어지고 호흡률이 낮아지는 것. 그지? 그리고 또 뭐냐면 소화기관으로 흐르는 혈액의 양이 증가하고 뭐냐면 음식을 먹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화액의 분비가량이 증가하고 그러면 즉 심박수와 호흡률이 낮아지고 혈액이 뇌나 근육보다 소화기관으로 더 많이 흐르게 되면 뭐 한다? 피곤하고 졸린 느낌, 즉 휴식을 취하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되니까 식곤증이 느껴진다. 이 정보량이 많았는데 이 정보량들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이해했어야 해. 하지만 식사를 하는 것의 목적은 다른 활동이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것인데 그렇지 우리가 배고플 때 뭔가를 먹어야 또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런데 식사를 했다고 다른 활동을 못할 정도로 몸에 변화가 온다면 즉 졸리다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닐까? 그러니까 일하려고 밥을 먹었는데 졸려버리다. 그러면 사실 앞뒤가 말이 안 되는 논리적인 모순이 발생하지. 실제로 음식을 먹고 나서 식곤증이라 느낄 정도로 심하게 피로감이 오는 경우는 과식을 한 경우가 많다. 결국 과식이 문제이긴 한데 섭취한 음식을 소화하기 위해 소화기관이 활성화되면 그러면 피곤하고 졸린 느낌이 드는데 정도가 지나치게 커지면 졸음이 쏟아질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문단 또 연습이야. 가리고 해결해 봅시다. 자, 이 문단은 무엇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자, 이 문단은 부교감 신경계의 작용에 대해서 말하고 했지. 식사와 부교감 신경계의 작용이지. 정확히 말하면 식사와 부교감 신경계의 관계. 자, 그러면 이걸 인과관계로 화살표로 그려보면 음식 섭취, 즉 식사를 하면 무엇이 활성화되고 네? 그러면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되고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되면 무엇이?
소화기관이 활성화되고 그러면 뭐를 휴식을 위한 취하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되니까 뭐가 오냐면 졸음 또는 잠. 이게 곧 휴식이었지. 잠을 자게 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었지. 이 문단의 인과관계는 이렇게 되어 있었어. 근데 여기 중간에 이제 좀 길게 설명이 되어 있었던 거야. 여기. 요거. 요 내용. 심박수가 떨어지고 휴식을 취하기 위한 준비가 이거지. 심박수 떨어지고 호흡률 낮아지고 혈액의 양이 소화기관으로 더 많이 흐르게 되고 소화액의 분비량이 증가하고 그러면 혈액이 뇌나 근육보다 소화기관이 더 많이 흐르게 되므로 피곤하고 졸린 느낌이 들 수 있다. 결국 요거네. 밥을 먹으면 졸린 이유는 소화기관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피곤하고 졸린 느낌이 드는 거였어. 예. 다음 문단. 인간의 뇌에는 오렉신이라는 물질이 있다. 요거 오렉신이 되게 낯설고 눈에 빨리 들어오니까 또 여기에만 매몰되면 안 돼. 지금 우리가 앞의 내용을 가리긴 했지만 오렉신과 이것이 졸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밥 먹었을 때 이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음식을 섭취하는 거하고 그리고 이것하고 잠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게 음식 섭취와 오렉신의 관계, 오렉신과 무엇과의 관계? 잠의 관계. 이게 지금 다 맞물려 있는 거야. 이렇게 봐야지 이걸 그냥 얘만 오렉신만 머릿속에 들어오면 아까 우리가 첫 수업에서 할 때 했던 것처럼 그 지문 다 읽었는데 지금도 에피쿠로스 학파만 기억나잖아. 이렇게 특정 어휘에 매몰돼서 끌려다니는 일이 발생을 한다. 자, 인간의 뇌에는 오렉신이라는 물질이 있다. 시상하부는 뭐냐면 뇌가 이렇게 있으면 뇌의 이 아랫부분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본능적인 것들을 담당해. 배고프고 졸리고 뭐 화장실 가고 싶고 이런 것들. 잠에서 깨고 이런 것들. 이 시상하부에서 분비되는 물질인 오렉신은 잠과 배고픔을 조절하는 데 관여한다. 그러니까 오렉신이 잠의 조절에 관여하는 거네. 오렉신이 많이 분비되면 신체 활동이 활발해지고 각성 상태가 유지된다. 그러니까 오렉신과 각성 상태는 반비례야. 그지? 오렉신이 많이 분비될수록 각성 깨어있게 되고 오렉신이 그럼 반대로 적게 분비되면 뭐야? 잠이 오게 되겠네. 반대로 적게 분비되면 움직임이 둔해지고 잠이 오게 된다. 그러면 이 말이 성립돼야지. 여기까지만 봤을 때 결국 음식을 먹게 되면 오렉신이 많이 분비된다, 적게 분비된다. 자, 대답해 봅시다. 이솔 한번 대답해 봅시다. 음식을 먹으면 오렉신이 많이 분비된다, 적게 분비된다. 음식을 먹으면 안 분비돼가지고 잠이 와요. 그렇지. 그지? 요 생각. 그지? 결국 요 말. 반대로 음식을 먹으면 오렉신이 적게 분비되고 그래서 잠이 온다. 이걸 빨리 찾아내는 사람이 훌륭한 독자야. 연습이 되어 있을 때. 지금 이 소리가 정확히 찾았는데 우리가 찾아낼 것 오렉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렉신의 분비량이 뭐에? 각성 또는 무엇에? 잠. 여기에 있었잖아. 잠과 배고픔을 조절한다. 오렉신 분비량. 결국 오렉신은 뭐에 영향을 받는다? 음식에 영향을 받는 거지. 우리 앞에 내용이 있었지. 앞에 내용과 추론했을 때 왜 자꾸 가리고 읽으라고 하냐면 우리 글이 음식과 잠의 관계였잖아. 음식 섭취와. 그리고 그 말을 다시 앞에 있었던 말들을 가져와 보면 음식을 먹게 되면 오렉신 분비량이 적게 분비되고 그래서 잠이 오겠네라고 추론해냈어야 해. 지금 이 소리가 아주 정확히 맞춘 거야. 아주 잘했고. 자, 그런데 오렉신을 분비하는 세포들은 뇌가 사용하는 에너지원이 포도당의 농도에 반응한다. 포도당. 이게 음식이지. 음식을 먹으면 포도당 농도가 증가하고 그럼 포도당 농도가 증가하면 뭐 한다는 뜻이야? 오렉신이 적게 분비된다는 뜻이네. 포도당 농도와 오렉신 분비량은 반비례하네. 요거 이런 인과관계. 음식을 섭취해서 포도당 농도가 증가하면 오렉신 분비량이 줄어들어서 잠이 오는 거네. 탄수화물 등을 통해 얻게 되는 포도당은 그 농도가 높으면 오렉신을 분비하는 세포의 활성이 떨어진다. 탄수화물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곡물이야. 그래서 밥이나 빵 같은 걸 많이 먹었을수록 잠이 많이 오는 이유야. 반대로 배가 고픈 상태, 즉 포도당의 농도가 낮은 상태에서는 오렉신을 분비하는 세포가 활성화되면서 각성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다. 배고프면, 즉 포도당이 적으면 음식을 적게 먹으면 각성 상태가 유지된다. 왜? 오렉신 분비량이 뭐 되니까? 많이 분비되니까. 3문단은 누가 봐도 물론 3문단의 내용은 오렉신의
대한 내용인 것은 맞아. 근데 오렉신의 어떤 것? 오렉신 분비량이 무엇? 각성 상태나 또는 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게 문제였던 거야. 근데 문제는 이 오렉신은 뭐에 영향을 받는다? 포도당의 농도에 영향을 받는다. 어떤 거지? 그럼 이렇게 되어 있어야지. 음식을 섭취하면, 그지? 음식을 섭취하면 포도당 농도가 바뀌고 그러면 오렉신 분비량이 바뀌고 그로 인해서 뭐 된다? 각성 상태 또는 잠이 오는 상태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했어야 이 문단 내용을 모두 이해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자, 들을 땐 되게 쉬워. 꼭 이걸 해봐야 돼. 자, 그럼 다 가렸으니까 해결해 봅시다. 산문단은 무엇에 대해서 다루고 있을까요? 지영이, 김지영. 산문단은 무엇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 대답 안 하는 사람들은 이 결과 수업 안 듣고 있는 거야. 진짜로 결과 처리할 거야. 김지영, 산문단은 무엇에 대해 말하고 있다? 3분간 자, 일단 단어 뭐가 떠올랐어? 오, 이것이 안 되지. 야, 바로 앞에 읽은 거를 그 세 글자를 못 떠올리면 어떡해? 뭐? 오? 액신, 그렇지, 오렉신. 근데 오렉신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지. 오렉신이 뭐냐면 각성 상태와 반비례했어. 오렉신 분비량이 늘어나면 잠이 깨어있게 되고 줄어들면 잠이 오는 거였는데 문제는 오렉신 분비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였지? 활동을 얼마나 하느냐. 아니지. 오렉신 분비가 늘어나면 활동을 많이 하게 되고 각성 상태가 되고 오렉신 분비량이 줄어들면 잠이 온다고 했는데 문제는 오렉신 분비량을 조절하는 게 무엇 때문이었다? 자, 창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자, 제시문 보면서 떠올립시다. 오렉신 분비량은 뭐에 영향을 받았다? 여기 있잖아, 요거. 탄수화물, 그렇지, 탄수화물. 즉 탄수화물이 만들어내는 무엇? 요거. 포도당. 포도당. 그치. 우리가 자꾸 이 한 문단이었어. 결국 3문단은 무엇과 무엇 간의 관계냐면 오렉신과 잠의 관계인 건 맞지만 오렉신과 잠의 관계인 것은 맞지만 사실 순서대로 3문단을 다시 해보면 음식을 섭취하면 우리 몸에 무엇이 증가하게 되고 포도당 농도가 증가하게 되고 포도당 농도가 증가하면 오렉신 분비량이 뭐하고 감소하게 되고 그러면 뭐가 오게 된다? 휴식을 취하려고 잠이 오게 된다. 이렇게 된 거니까 사실 정말 중요한 건 요거네. 요거. 우리가 찾아냈어야 될 핵심은 요거야. 결국 왜 밥을 먹으면 잠이 오지? 포도당 농도가 증가해서 오렉신 분비량이 감소하니까 잠이 오게 되는 거였지. 자, 다시 제시문 돌아와 봅시다. 이번엔 내용이 또 들어왔네. 자, 잠이 오게 하고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호르몬은 멜라토닌으로 알려져 있다. 멜라토닌은 체내에서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으로부터 몇 단계를 거쳐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얘로 인해서 이게 되는 거야. 트립토판이 멜라토닌이 되는 건데 트립토판은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부터 공급되며 특정 효소에 의해 세로토닌이라는 물질로 바뀐다. 그럼 이거네.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이 되고 세로토닌이 뭐를 형성하는 데 관여하고 멜라토닌을 형성하는 데 관여하네. 순서대로 치면 지금 물론 이 단어들이 너무 빨리 눈에 들어오긴 하지만 거기에 또 매몰되면 안 돼. 이것들이 뭐에 영향을 미치느냐. 잠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게 문제였어. 얘네들과 잠의 관계. 근데 어쨌든 이걸 인과관계를 순서대로 따지면 지금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면 무엇이? 음식을 섭취하면 먹는 음식. 얘가 순서상은 제일 먼저지. 음식을 먹으면 트립토판을 만들고 다시 트립토판은 무엇에? 세로토닌이라는 물질로 바뀌고 다시 세로토닌은 뭐를 만들고?
멜라토닌을 만드는데 이 멜라토닌이 뭐예요? 여기에 잠이 오게 하고 생체 리듬을 조절한다. 요렇게 된 거지. 요거 지금 이 관계들 빨리빨리 우리가 찾아냈어야 될 중요한 관계예요. 요 관계. 다시 제시문 돌아와 봅시다. 그리고 세로토닌은 다른 요소의 작용으로 다시 몇 단계를 거쳐 멜라토닌으로 변한다. 그치? 음식이 트립토판이 되고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을 만드는데 바뀌고 바뀐 것이 다시 몇 단계를 거쳐서 멜라토닌이 되는데 멜라토닌이 잠이 오는데 영향을 미치고 결국 음식이 얘가 되고 얘에 영향을 미쳐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야. 인과관계는. 재미있게도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작용하는 효소는 생체가 빛을 받는 시간의 길이를 의미하는 광주기에 의해 그 활성이 조절되는 것으로 알려있다. 이 말을 거꾸로 해보면 여기서 묻진 않았지만 결국 햇빛도 뭐에 영향을 미친다? 잠에 영향을 미친다.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묻진 않았어 직접. 즉 생체가 적절한 빛을 쬐게 되면 이 효소가 활성화돼서 뭐가 더 많이 만들어진다? 그치? 얘가 얘로 바뀔 때 그리고 다시 얘가 얘로 바뀔 때 세로토닌이 얘로 바뀔 때 햇빛을 많이 쬐일수록 얘가 얘로 바뀌는 그 효소 활성화하는 효소가 더 많이 만들어진다니까 우리가 햇빛을 안 쬐면 잠이 덜 오겠네. 얘가 얘로 덜 바뀌니까 햇빛을 많이 쬐어야 멜라토닌이 더 많이 형성이 되는 거지.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이처럼 트립토판은 잠을 푹 잘 수 있게 조절해주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만드는 기본 구성 물질이기에 트립토판이 함유된 음식을 먹으면 숙면에 도움이 된다. 왜? 그게 많이 함유되어 있을수록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으로 바뀌고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을 만드는 데 관여하니까. 트립토판은 유제품, 견과류, 씨앗, 바나나, 꿀 등에 많이 들어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우유 잘 안 오면 우유나 바나나 먹으라고 하는 이유가 이거야. 그래서 자기 전에 따뜻한 우유를 마시면 잠이 드는데 도움이 된다. 자, 그러면 다시 사문단. 사문단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누구를 시켜볼까요? 한번 봅시다. 희선이 열심히 화면 꺼놨는데. 희선, 사문단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일단 떠오르는 단어들 떠올려봐. 세로토닌? 그치, 세로토닌. 또 뭐 있었지? 세로토닌이 뭐로 바뀌었지, 마지막에? 그건 기억 안 나는데요. 다시 돌아가 볼게. 빨리 찾아봐. 제일 먼저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뭐가 만들어지고? 트립토판. 그놈이 뭐? 세로토닌으로 바뀌고. 세로토닌은 뭐로 바뀌어? 멜라토닌. 그치? 요 놈이 근데 뭐를 하는 놈이야? 잠이 오게 하고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호르몬이지. 그러니까 사실 잘 생각해봐. 그러면 사문단은 하나만 꼽아봐. 단어 중에. 나온 단어 중에. 뭐의 문제? 뭐와 잠의 문제? 마지막에 만들어지는 게 뭐였지? 멜라토닌. 그렇지. 그지? 사문단은 맞아. 정확히 찾은 거지. 멜라토닌과 무엇의 관계? 잠의 관계였는데 멜라토닌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사실 뭐냐면 이거였어. 음식을 섭취하면 음식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섭취하게 되고 아미노산, 단백질의 일종이야. 트립토판이 형성되는데 이 트립토판은 뭐로 바뀌냐면 어떤 단계를 거쳐가지고 뭐가 되냐면 세로토닌이 되고 이 세로토닌이 다시 뭐로 바뀌냐면 멜라토닌이 되는 거였지. 이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이 되는데 문제는 멜라토닌이 뭐해? 멜라토닌은 맨 앞에 있었던 말이었어. 멜라토닌은 잠과 생체 주기에 관여한다. 라는 말이었고 여기 숨겨진 말이 하나 있었어. 그냥 대충 나와서 슬쩍 넘어간 놈이 뭐였었냐면 광주기와 뭐냐면 이 멜라토닌의 관계. 광주기가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바뀌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지. 그게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바뀌는데 관여하는 어떤 활성화시키는 요소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도록 햇빛이 영향을 미쳤지. 결국 햇빛을 많이 안 봐도 잠이 잘 안 온다는 뜻이었지. 결국 요 관계들 음식 섭취가 결국 잠을 조절하는 무엇? 멜라토닌에 영향을 미친다.
라는 뜻이었어. 자, 다시 돌아가 봅시다. 이제 이번에는 이제 다른 이야기네. 잠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성분은 알코올과 카페인이다. 알코올은 렘수면에 드는 것을 방해하며, 렘수면은 외워둬야 돼. 렘수면은 러피드 아이 무브먼트, 급속 안구 운동이라고 부르는데, 왜 자는 사람들 얼굴 이렇게 눈 감고 있는 거 들여다보면 눈알이 잠들어 있는데도 막 상하좌우 아무데나 막 움직일 때가 있어. 그걸 렘수면이라 불러. 또 눈알이 가만히 있을 때가 있어. 렘수면은 약간 가수면 상태고, 이게 반복돼, 자면서 주기적으로. 눈알이 막 움직였다 안 움직였다 움직였다 안 움직였다. 이 주기적 반복이 없어도 문제고 너무 많아도 문제야. 근데 어쨌든 알코올은 렘수면에 드는 것을 방해하며 혈당량을 떨어뜨리고, 혈당량은 혈액 속에 들어있는 포도당의 양이지. 혈당량이 떨어지면, 포도당 양이 떨어지면 우리 이거로 돌아가 봐. 요거 아까 요거 포도당 양이 증가하면 오렉신 분비가 감소해서 휴식기 잠이 오게 되는데, 문제는 혈당량이 떨어지네. 그리고 그러면 잠이 오게 하는 게 아니라 각성 상태가 되는 거죠. 이거 되게 중요했네. 그지? 알코올의 문제는 뭐를 한다? 혈당량을 떨어뜨려서 결국 포도당 양이 떨어지니까 뭔다? 잠에서 깬다. 각성 상태를 만든다. 그러니까 알코올의 문제네. 왜 술을 마시면 잠에서 깨지? 혈당량이, 포도당 양이 떨어졌기 때문이지. 금방 잠들고 싶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술을 한잔하는 경우가 흔히 있지만, 알코올은 긴장을 이완시키고 짧은 시간에 잠을 빠져들게 할 수는 있어도 너무 많은 양을 섭취하면 오히려 그 반대 효과, 각성이 된다. 포도당 양이 떨어지니까 각성 상태가 된다. 또 카페인은 각성 효과를 내는 성분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리고 차, 커피, 차, 탄산음료에 많이 들어가 있다. 또 밤을 새우기에 마시는 에너지 드링크는 구성 성분이 대부분이 카페인이고 아미노산과 설탕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 너네가 먹는 그 몬스터 이런 것들, 고함량 음료, 카페인 고함량 음료, 이 성분들의 조합은 아주 짧은 시간 동안은 각성 효과를 나타내지만 그 효과가 사라진 후에는 오히려 엄청난 피로감을 남겨준다. 따라서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는 저녁 식사 이 시간 이후에 카페인이나 알코올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면 자, 오문단은 쉬우니까 여기 내가 할게. 무엇과? 알코올과 카페인, 그리고 카페인과 잠의 관계였는데, 문제는 알코올이 왜 잠을 잘 못 자게 만드느냐? 카페인 잠을 잘 못 자게 만드느냐? 알코올은 섭취하면 우리 몸에 무엇이 떨어진다? 자, 이건 한번 대답해 봅시다. 자, 누구를 지켜볼까요? 화면이 안 떠 있는 서윤아, 알코올을 네. 섭취하면 우리 몸에 뭐가 발생한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혈액 속에서? 무엇이 떨어져? 즉 술을 마시면 혈액 속에서 무엇이 떨어졌지? 뭐가 떨어졌지? 요거 다른 말로 바꾸면 뭐의 농도가 지금 감소한다? 뭐의 농도가 감소한다? 앞에 내용들 다 빌려오면 혈액 속에 있는 무엇? 포도당 농도? 그렇지. 포도당 농도가 뭐 한다? 그럼 포도당 농도가 높아진다, 낮아진다? 낮아진다. 그렇지. 포도당 혈당량이니까 포도당 농도가 감소하게 되고, 그러면 잠이 온다, 깨어 있는다? 깨어있는. 그렇지. 뭐야? 각성 상태가 된다. 잠이 잘 안 온다. 그지? 카페인은 그 자체로 그냥 뭐를 만든다? 우리 몸에서 무슨 상태를 만든다? 각성, 깨어있는 상태를 만든다. 였던 거야. 자, 그러면 다 봅시다. 우리 되게 짧은 걸 읽었어. 이거 1학년용이야. 내가 2학년용이라면, 2, 3학년용이라면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더 막 증가시키거나 잠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관계를 또 집어넣었을 거야. 실제 수능 제시문을 만들 때. 자,
어쨌든 이 글 전체는 음식을 섭취하면 우리 몸에 결국 뭐의 문제가 발생을 한다. 자, 다들 떠올려 봅시다. 머릿속으로. 이거 못 찾으면 이걸 못 읽은 거야. 내가 논술형 냈으면 못 맞춘 거지. 자, 음식 섭취가 우리 몸에서 음식을 섭취하면 혈액 속에 무엇의 농도? 그렇지. 포도당 농도 변화가 발생하고 포도당의 농도가 증가하면 뭐가 잠이 오고 이것이 포도당 농도가 뭐하면 줄어들면 각성 상태가 된다. 요게 핵심이었던 거지. 포도당 농도 변화. 되게 중요한 거. 여기. 왜냐하면 여기도 음식을 섭취하면 트립토판과 세로토닌이 증가하고 음식 섭취, 아미노산, 트립토판의 아미노산의 일부 여기에 들어와야 될 게 요거네. 트립토판인데 이건 아미노산이야. 아미노산은 단백질이야. 이거는 단백질의 일종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잠이 오게 만드는 것은 탄수화물과 단백질이네.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잠이 오게 하느냐 깨어있게 하느냐였던 거지. 그리 긴 지문이 아니야. 근데 읽고서 이렇게 연습을 나처럼 내가 보여준 것처럼 이렇게 화살표 치고 또 이렇게 또 줄도 쳐보고 밑줄 쳐보고 그리고 그걸 다시 가리고 이렇게 요약 메모해보고 이런 연습을 따라 하지 않으면 조금만 내가 여기에 내용들을 그 인과관계를 더 막 복잡한 걸 집어넣든지 또는 이 인과관계 2개 말고 3개, 4개를 늘리든지 이렇게 해버리면 내용 이해가 안 돼. 자꾸 이렇게 한 문단씩 읽고 또 그걸 바탕으로 이렇게 요약하는 연습들을 따라 해봐야 돼. 자, 다음 시간에는 기술이나 또는 예술 지문들을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제발 선생님이 이거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니까 우리 해봤잖아. 수행평가 할 때 그렇게 자꾸 듣고 질문하면 아하 하게 됐잖아. 우리 할 수 있다고. 잘 지루하고 힘들어도 잘 들어둡시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합시다. 나가서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 늦지 않고 잘 들어. 안녕히 계세요. 그래.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영진아, 채은아, 얼른 나가서 좀 쉬다가 다음 수업 들어라. 너 채은이 너 화면 켜놓고 딴짓하고 있는 거 아니지? 수상하다 김채은.